매일 아침 한 잔의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커피의 진한 향과 맛은 많은 이들에게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매일 커피를 마시며 그 효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다, 커피 한 잔이 집중력을 높여준다. 이런 말들은 어느 정도 사실일까요? 하지만 커피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커피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알면 이 음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커피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음료일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위험한 존재가 될까요? 이 질문을 풀어보는 것은 커피의 유익함과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첫 번째 의문제기. 커피 정말 많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처음에는 즐거운 한 잔이 점점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결국 하루에 몇 잔이 될까요? 우리는 커피를 사랑하지만 과연 이 음료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존재하죠. 커피가 몸에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그 주장은 전부 사실일까요? 혹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커피의 역사. 커피의 기원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와 함께 전해집니다. 커피는 약 1000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양떼들이 커피나무 열매를 먹고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열매가 특별한 힘을 지닌 것임을 깨닫고 커피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하지만 커피의 기원이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커피는 처음에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에서만 자주 소비되었지만 이후 이 음료는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이슬람 세계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5세기경 예멘에서 커피를 볶고 끓여 마시기 시작하면서 커피는 인근 아라비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커피의 각성 효과를 통해 더 길고 집중적인 기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원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피로를 덜고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전해집니다. 16세기 중반 커피는 오스만 제국을 거쳐 이집트, 터키, 그리고 이란까지 퍼졌습니다. 특히 이란의 카페 문화는 그 당시 큰 인기를 끌며 커피가 단순한 음료 이상의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카페라는 단어는 이란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커피를 마시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의 커피하우스 문화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커피의 서구 세계로의 전파는 17세기 초 유럽에 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가 상당히 비싸고 일부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었던 음료였지만 점차적으로 중산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1645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처음으로 커피하우스가 개업했고 이는 커피 문화가 유럽 대륙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커피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8세기였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커피하우스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이곳은 단순한 음료를 즐기는 장소를 넘어 사교와 정보 교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런던과 파리에서의 커피하우스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토론의 장으로 기능했으며 이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 이상으로 사회적 상징성을 가지게 만든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커피의 상업화가 이루어진 것은 식민지 시대와 연결됩니다. 커피는 유럽 식민지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며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커피는 세계 각지로 수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커피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커피의 생산 및 소비는 대규모 산업으로 확장되었으며 특히 자동화된 커피 추출 기계의 발명으로 커피는 이제 가정과 사무실, 상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피가 고급스러운 음료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대중적이며 일상적인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억 잔의 커피가 소비되며 각 지역마다 고유한 커피 문화가 존재합니다. 커피는 사람들의 사회적 연결을 돕고 일상적인 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커피는 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음료보다 강력하며 이 음료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 왔는지 되새겨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 커피 그 자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음료 이상입니다. 많은 연구들은 커피가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혀내었습니다. 카페인은 뇌에 작용하여 피로감을 덜어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카페인이 운동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더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또한 커피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는 특히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과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로 인해 암 예방, 피부 건강 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의 효능.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동시에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기억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커피를 마신 후 단기 기억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업무나 공부에 커피를 찾곤 합니다. 그렇지만 카페인에는 중독성도 있습니다. 카페인에 중독되면 일상에서 커피가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의 자극적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일부 사람들은 과도한 섭취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커피의 부작용. 그렇다면 커피의 지나친 섭취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커피의 카페인은 중독성이 강하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하고 과다 섭취 시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혈관 수축을 일으켜 만성 두통이나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카페인이 뇌혈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뇌의 혈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피는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다한 카페인은 심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맥박을 빨리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위장에 자극을 주어 위염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을 자극해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셔야 위험할까? 그렇다면 커피를 얼마나 마시면 위험할까요?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하루에 4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략 4잔의 커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불면증, 심장 박동의 급격한 증가, 손떨림, 소화불량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카페인 과다 섭취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과잉 섭취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며 이를 해결하려면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갑자기 커피를 끊으면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섭취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우리의 몸과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하루 섭취량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지 아니면 해로운지 그 기준은 결국 우리의 섭취량과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커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커피 섭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끝으로 커피를 마실 때 그 이점만큼 부작용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